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시도 통합 의견을 던진 뒤 여러 얘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광주 전남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저희 KBS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류성우 기자입니다. 광주구청장 5명과 전남의 시장, 군수 22명에게 시도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선택지는 찬성, 반대, 향후 논의를 보고 결정, 모름, 무응답 등 4가지입니다. 광주는 구청장 5명 중에 4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화순, 담양, 곡성, 영광, 고흥, 보성 등 단체장 10명이 찬성했습니다. 찬성한 광주의 구청장들과 합치면 14명으로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27명의 절반가량이 찬성 입장에 섰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정종순 장흥군수는 반대했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한평과 장성, 강진, 진도, 완도, 신안군수는 향후 논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 김순호 구례군수는 모름 무응답으로 답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은 27명, 찬성 14명, 반대 유보가 13명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습니다. 반대하는 단체장들은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찬성하거나 답변을 유보한 단체장들은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우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고흥군과 고흥군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귀군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 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고흥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라며 후보지에서 고흥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흥군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군수와 송 의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드론 특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고흥만 간척지 일대는 고흥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인 만큼 군공항이 들어서면 고흥의 미래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량만권에 속하는 고흥과 보성, 장흥 등 3개 자치구의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00년 이후 등량만권의 인구 변화 자료를 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2000년 21만 5천 명에서 지난해 14만 5천 명으로 20년 동안 32%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도 1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었고 농가구 수는 2만 3천여 가구로 65% 감소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무면허 렌터카를 몰던 10대 등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난 데 이어 그제 광주에서는 17살 무면허 남학생이 렌터카로 사고를 냈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면허증도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김정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고 그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신호 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17살 A군. 선배가 빌린 렌터카를 넘겨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고등학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 운전자가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낸 차량 사고는 모두 405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대여가 가능하고 업체 측의 신분 확인도 소홀한 게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차를 빌린 뒤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불법 재대여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선배들이 빌려서 후배들한테 돈 빌리만원이라도 더 받고 다시 재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돈이 좀 없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비라도 어느 정도 벌려고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SNS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도 차를 빌릴 수 있다며 채팅방을 만들어 사실상 영업까지 벌입니다. 렌트카 업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건 저희 차가 박살나고
어떻게 잡으러 다니세요? 실질적으로 제보 받는 것도 있고 모든 차량에는 GPS 이제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카 3자 대여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광주 전남 소상공인 3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 동안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매출이 전무했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임대료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자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 달 넘게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 업주들이 광주시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광주시 지회 소속 100여 명은 어제 시청을 항의 방문해 광주 지역 노래방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위험군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주들은 또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광주시가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 보전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가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로 운항이 가능한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길이 291m, 폭 45m, 깊이 25m 규모의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국내 선사에서 수주한 대형 화물선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는 화물선으로 적재 중량만 18만 톤에 달합니다. 벙커유 등 싼 기름을 연료로 쓰는 기존 선박과 달리 기름과 천연가스를 필요에 따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당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건조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친환경 연료인 LNG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의 배출을 거의 100% 가까이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는 90%, 이산화탄소의 경우 2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선실 뒤편에 연료 탱크를 배치해 화물칸을 최대한 확보한 게 이 배의 특징입니다. 니켈강이 9% 함유된 특수 철강으로 만들어진 연료 탱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은 오는 2022년까지 LNG 추진 화물선 3척을 더 건조하는 등 LNG 추진 선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친환경성이 강화됨으로써 그 규제로 인해서 향후 한 3, 4년 내에 거의 그 항로의 한 70, 80% 이상은 이 LNG 추진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박 제조업체가 친환경적인 LNG 화물선 건조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국제적인 해양 환경 규제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소속 조창일 전 지부장과 김현진 전 수석 부지부장, 정영미 전 조직실장 등 해직교사 3명에게 복직 임용장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4년 7개월 동안의 피해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조치도 이른 시일 내에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30대의 아파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현황을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광주 지역의 아파트 전체 매매 건수는 15,6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0대의 매입 비중이 28%, 30대가 22%, 50대가 21%였습니다. 30대의 매입 비중이 50대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예술의 거리 도로 정비에 나섭니다. 동구는 동부경찰서 입구에서 중앙로 예술의 거리 구간까지 파손되거나 노후된 도로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문화재청이 공모한 문화재 야행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킨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에서 올해도 선정돼 오는 10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구례 5일 시장이 오는 18일 부분 개장합니다. 구례구는 임시 휴장 기간에 시설 개선과 보수 작업이 마무리됐고 상인들도 상품 비치 등 재개장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다자녀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기존 넷째에서 셋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3자녀 이상 가족의 셋째 자녀부터로 학기당 15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가 내년으로 최종 연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한수영연맹 등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영선수권과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65살 A씨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0살 B씨의 1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인근 주유소 담벼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앞 화물차도 옆으로 넘어지면서 B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낚시터 등을 다녀온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낚시터나 고향집 등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화가 반고흐의 작품을 국화로 표현한 정원이 꾸며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500제곱미터 규모의 네덜란드 정원에 고흐가 사랑한 아름다운 화실, 정원이라는 주제로 국화를 이용해 반고흐의 작품을 표현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가을 국화정원에는 별이 빛나는 밤과 병원의 안뜰 등 고흐의 작품 5개를 소재로 한 정원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가 274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해를 입은 3천여 농가에 재해대책 경영자금 274억 원을 융자로 지원하고 농축산 경영자금도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등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해안 지역은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는 점차 북동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20.5도에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이 24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광과 담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4도, 순천 25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24도, 영암과 해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